가장 크게 간과하시는 게 노출은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노출의 힘이 엄청나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외국 가서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 가더라도 노출이 되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외국에 가는 거거든요. 노출하는 게 거의 8알이에요. 듣기에. 얘를 5번 보겠어, 10번 보겠어 집착하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방법은 아닌 거죠. 아는 단어 표현만 들리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걸 내가 공부하겠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다. 주로 저녁 시간에 듣습니다. 요새는 변화가 자막 없이 영상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가 독해가 안 돼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죠. 1반에서 한 6개월 정도 하시다가 이제 2반으로 진급하셨어요. 이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 2반에 특히. 소리 양은 어느 정도 지금 도영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자막으로 한 6개월 정도 계속 지속하셔서 듣는 거, 이제 소리 듣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하신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도영님. 그러면은 일단은 듣기랑 읽기 분류해서 계속 하시는데 스크립트를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쭉 읽는 거예요. 리딩을 해보시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증상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리딩도 같이 병행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또 나아져요. 영어 단어의 뉘앙스 차이는 연습으로 극복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mill을 사용할 때와 plant를 사용할 때가 다르대요. 한국 의미로 같은 의미더라도 때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영어 단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생겨 번역기나 AI로는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나 예문들을 많이 접해야만 극복이 될까요? 근데 뉘앙스 차이는 여러분 이거 잡는 거는 진짜 엄청 어렵거든요. 리치님 다양한 컨텐츠를 듣거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뉘앙스 차이가 저도 엄청 영어를 많이 접하고 공부했고 티칭까지 하지만 여전히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단어의 뉘앙스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우리가 한국어나 모국어를 익힐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그 단어들을 들으면서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사전을 찾아요. get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엄청 의미가 많잖아. 근데 그거를 다 찾았다고 해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영상을 보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 익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회사에 관련된 뉘앙스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는 거죠. 그 주제를 좁힐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뉘앙스를 슉슉 뽑아서 내가 바로 이렇게 샥 한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듣기 중 모르는 단어나 안 들리는 구절에 대해서는 앞뒤 맥락을 살펴서 추정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그 추정을 하느라 그 뒷문장을 제대로 못 듣고 흘러가는 경우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근데 그런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추정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막 뭐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들을 때는 그냥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돼요. 들으면서 내가 뭔가 모든 거를 다 이해하겠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욕심인 거죠. 아직 우리가 많은 양을 접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분석하는 거는 괜찮지만 듣기 중에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멈춰가지고 분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쭉쭉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앞문장의 이해 없이는 뒷문장으로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자주 흐름이 끊깁니다. 원래 흐름이 끊깁니다.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모든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못해요. 그냥 큰 주제를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큰 주제만.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거를 이해하겠다라는 거를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의미 파악보다 소리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들을 때는 머리를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여기서는 무슨 뜻이었지? 뭐였지? 이 생각을 그냥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머리를 버리고 그냥 귀를 열고 최대한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일단은 들을 때는 내가 집중해서 듣기에만 몰입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은 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읽으면서 그때 이제 리딩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 내가 모든 걸 이해하겠다라고 하면은 리스닝, 리딩이 둘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그냥 소리를 듣는다. 내가 만약에 이해 못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려면 오히려 듣기 어려운 컨텐츠로 들어야 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들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야 내가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너무 그냥 외계어처럼 들려버리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 힘든 거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뇌도 너무 어려운 거는 흡수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리치님이 뉴스 같은 뉴스도 좋죠. 저희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상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왜냐면 너무 어려워버리면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냥 이거 처음부터 아랍어처럼 들리는데 유지가 안 되잖아요. 10분 영상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다들 집중이 잘 돼서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반 분들은 좀 더 어려우실 수 있겠죠. 집중도가 좀 어떠실까요? 민정님 괜찮으시고 다른 분들은 10분 딱 좋다. 본인의 관심사 영상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쵸. 관심사가 되게 커요. 저번 기수에서도 그냥 억지로 보시다가 자기 관심사에 맞는 영상, 주제가 나오면 잘 안 들리더라도 몰입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뭐 수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렵지만 집중이 되잖아요. 막 내가 관심 있으니까. 근데 선미님 그 영어 노출량이 아직은 일반이어서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집중이 10분이 뭐예요? 3분도 힘들지. 저는 처음에 3분, 2분도 힘들었던 것 같은데 10분에 풀 집중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영어 노출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거든 지금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10분 영상 풀 집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나누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2개로. 그래서 5분 해보고 뭐 아침에 5분 한다 그러면 저녁에 5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조금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 들으면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전에 해야 집중이 잘 된다. 나는 출퇴근 시간이 뭐 퍼펙트하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속도가 빠르든 늦든 아는 단어, 표현만 들리는 것 같아요. 공부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또 발음하지 못하면 그것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미미킹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유튜버 발음이라든지 영화배우 그 발음을 똑같이 이렇게 따라해보는 거죠. 혹은 쉐도잉,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공부를 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듣는 게 공부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크게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노출은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노출의 힘이 엄청나서 사람들이 어디 가려고요? 외국에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외국 가서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노출되려고. 내가 그냥 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길거리 가더라도 노출이 되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외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노출하는 게 엄청난 큰 공부고, 그게 거의 8알이에요. 듣기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분석하고 이거 물론 좋죠. 그것도 엄청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노출인 거예요. 노출.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8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퀴즈를 풀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공부 쪽에 가까운 거를 이제 하고 계시다. 두 가지를 노출 플러스 공부 같이 하고 있다. 일단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속도가 빠르든 늦든 아는 단어,
아는 표현만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안다라는 거 당연히 그 단어의 소리와 의미 이미 다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단어와 단어가 조합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gonna, going to를 gonna로 발음하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쵸? 그런 거를 공부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들릴 수 있겠죠. 당연히. 들리는 게 더 쉽겠죠. 그거를 공부하고 들으면. 근데 모든 단어마다 그렇게 다 소리를 분석하고 의미를 익히고 또한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조합되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까지 분석을 하기에는 영어의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렇게 다 공부로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gonna, wanna,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지만 그렇게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공부로만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영어 듣기가 안 돼요. 어느 정도 했다가 그냥 초급, 초중급에서 그냥 그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자유롭게 영어 귀가 트여서 이제 사실은 높은 레벨로 가고 싶으셔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제한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찝어내는 거는 나무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무를 하나하나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숲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처음에 그냥 숲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형태를 먼저 잡아버리는 거예요. 숲을 이렇게 그리고 조금 메꿔보는 거죠, 숲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너무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소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영어 공부하실 때 일단 내가 많이 듣는 게 큰 공부다. 정말 많이 듣고 소리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을 크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크게 가져가시고 뭐 20%, 30% 정도는 이제 공부의 영역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단어 표현만 들리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아는 단어 표현만 들리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단어와 표현 내가 공부하겠어 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미킹이나 쉐도잉. 이거는 도구죠. 도구예요. 영어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노출을 계속 시키는데 그거를 조금 효과적이고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딕테이션을 하죠. 쉐도잉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래서 그거를 메인으로 가져가면은 안 됩니다. 영어 듣기 할 때. 저도 쉐도잉이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영어 노출량을 많이 들이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쉐도잉만을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발음과 억양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귀가 뻥 뚫린다 약간 이런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지는 못했고, 다만 발음과 억양의 개선에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쉐도잉과 미미킹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부분 권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음과 억양에. 물론 영어 듣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도구의 가장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게 발음과 억양 개선이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미미킹과 쉐도잉을 하지 않아도 영어 듣기가 늘어요.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미미킹과 쉐도잉을 하는 이유는 발음과 억양의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걸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흥 질문 들어왔습니다. 하나를 여러 번 듣는 게 좋은지 다양하게 듣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단골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저는 지겨워서 반복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미드는 몇 번이고 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한 번만 봅니다. 단호하십니다. 네. 이해할 때까지는 하나를 열심히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번 정도 반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10번! 10번, 5번 이상. 5번 이상, 옥형님, 5번 이상 반복하긴 하는데 다 이해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는데 저는 반복을 하지 않았어요. 따동.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네. 여기에 나왔던 단어가 저기도 나오고 저기 나왔던 단어가 저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한 영상을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각 잡고 얘를 5번 보겠어, 10번 보겠어 집착하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방법은 아닌 거죠. 동일한 주제의 영상들을 자주 보기 힘드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레벨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한 번 들었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캐파가 되는 선에서 반복을 조금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학창시절에 얼마나 영어 너무 힘들게 배웠어요. 근데 좀 즐기면서 하는 거를 저는 원해요. 그래야 장기전이 되는 거고, 너무 막 10번, 20번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냥 저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 2번에서 5번 사이에 내가 캐파가 되는 사이로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 장현수님, 안 들려서 계속 보게 된다. 근데 이게 계속 거기에만 집착해서 본다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포기해야 돼,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영어 듣기라는 게 완벽해서는 절대 못. 내가 지금 그게 때가 아닌 거예요. 일단 포기해야 돼, 그 부분은. 그러면 언제 그 부분이 들리냐?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소리 양이 쌓여서 뭔가 내가 다양한 영상들을 본 후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들릴 수 있어요. 2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번에서 5번, 5번 좀 많을 수도 있겠다, 2반 분들은. 하지만 뭐 2번에서 5번 사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하시면 되고, 2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리량이 조금 쌓였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스크립트를 확인하면서 내가 왜 이 부분을 안 들렸는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읽어보면 내가 아는 단어인데 안 들렸어. 그러면 내가 그 단어의 소리를 몰랐던 거죠. 소리를 몰랐던 거고, 어떤 부분은 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뭔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은 독해의 문제인 거고, 리딩 하면서 조금 더 스크립트를 읽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2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를 너무 많이 늘리시기보다는 그냥 뭐 한 2-3번 정도 해보시고 마지막에 퀴즈 다 풀고 답을 확인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놓쳤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내가 믿어왔던 공부 방식,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 옆 사람이 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를 수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했는데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챌린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어 공부를 외국에서 뭐 산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했는데 영어 듣긴 당연히 포기했지. 나는 그거는 이번 생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 이번 생에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쉐도잉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영어 회화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리딩,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리딩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다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도움이 됐지만, 특히 영어귀가 뚫려서 자유롭게 영어가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초급에서 초중급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계속 막히는 거야. 기존 방식은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위로 차오르려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제가 찾은 건 노출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엄청나게 들이붓는 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공부가 엄청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주변 분들 봐도 공부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방법 자체는. 근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해서 노출량을 많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많이 영어 노출량을 쌓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